네, EGM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케이스 여자 35세 환자입니다. 시프 컴플레인은 팔피테이션 주소로 내어놨고 20년 전에 이제 중고등학생 때부터 증상이 발생했고 1년에 두세 번, 한 번 발생하면 30분 정도 팔피테이션이 지속되었고 갑자기 발생하였다가 갑자기 이제 터미네이션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더 특별한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로는 HBV 캐리어였고 이전에 WPW로 이제 2003년도에 타 병원에서 RFCL을 했는데 페일했던 경력이 있고 현재 지금 임신 14주인 환자였습니다. 후디상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1리드 진단도입니다. WPW 숏 PR을 보이고 있고 입원에서 네거티브 소견을 보이고 있고 WPW에 이제 엑시스를 볼 때 라이트 사이드를 이제 의심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시술했던 기록도 있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술에 준비하였습니다. 테스트 엑스레이는 환자가 임신부라서 찍지 못했습니다. EP 스터디입니다. 환자 이제 임신부라서 엑스레이나 플로로스코피를 사용하지 않고 3D 매핑으로만 시행을 하였습니다. 카테터 포지션은 데카나브가 CS 안에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RV 카테터가 RV와 히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페이싱을 하였고 그리고 다른 나머지 데카나브 하나가 RV를 이제 아래 쪽을 매핑하면서 기술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 가지 데카나브 2개, RV 카테터 하나 이렇게 해서 시술을 시작하였고 처음 이니셜 카테터 포지션은 CS의 데카나브, 나머지 데카나브 하나는 아래쪽을 감싸고 있었고 이렇게 카테터 포지션을 해놓았습니다. 초기 이니셜 사이너스 리듬일 때 심전 EGM이고 델타 웨이브 때문에 숏 HV를 보이고 QRS 듀레이션 138ms를 보였습니다. 이니셜 이때 11리드 심전도이고 이전에 보였던 11리드 심전도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고 환자 최근에 타키카디아된 도큐먼트된 타키카디아 심전도가 없었기 때문에 EP 스터디를 시행하였습니다. 일단 3D 매핑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히스 태깅부터 시작하였고 데카나브 카테터를 통해서 데카에 보이는 히스를 태깅을 하였습니다. 이부에 히스 태깅을 시작하였고 RV 페이싱 스터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RV 페이싱에서 데카 1, 2가 얼리스트 A를 보이는 부분에 데카 나브 카테터를 위치하고 그 위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사진은 일단 액티베이션 매핑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의 사진인데 이 아래 포스테리어 사이드에 얼리스트 A가 보이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RVP 300ms에서도 똑같이 데카본트에서 얼리스테이를 같은 위치에서 얼리스테이를 보였고 이 부위 BV에서 LA의 포스테로 라테랄 사이드에서 얼리스테이를 보이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데카나브는 계속 위치는 변경시키면서 얼리스테이 부위를 태깅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RVP 260에서 V의 블락 사이클 랭스를 보였고 이제 싱글 V 스터디에서 디크레멘털 프로퍼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VERP를 보였고 이제 라피드 A 페이싱 스터디를 시작하였을 때 이제 라피드 A 페이싱에서 사이클 랭스를 줄였을 때 델타 오그멘테이션 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V 블락 사이클 랭스를 보였고 싱글 A 스터디에서도 뭐 특별하게 AV 노드 쪽에 점프나 에코 비트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600에 300에서 AV 노드 ERP를 보였습니다.
240에서 AERP 관찰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카테터 인듀스드로 보이는 APC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이제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키카디아가 도큐멘테이션 되었고, 여기 보면 데카 1, 2부터 시작되는 APC가 생겼고, 이때 데카 나브의 이제 위치는 아까 그 위치, 그러니까 아래에 포스테로라테랄 사이드에서 있었습니다. 타키카디아는 사이클 랭스 352ms에 VA 80ms의 네로 QRS 타키카디아가 도큐멘테이션 되었습니다. 데이 11리드 심전도는 다음과 같이 같았고, 하트레이트는 150회 정도의 타키카디아가 도큐멘테이션 되었습니다. 타키카디아는 스폰테니어스 터미네이션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V 리셋이나 히스 리프렉토리 스터디를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아트리얼 액티비티는 데카 1, 2에서 보였고, 이때 데카 나브의 카테터는 라이트 포스테로라테랄 사이드, 라이트 아트리움의 포스테로라테랄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아트리얼 액티비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없었고, 타키카디아가 PCA에서 인덕션 되었는데, 그때 이제 VA 인터벌은 80ms였고, 사이클 랭스에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 체인지는 없이 AVRT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자 이제 액티베이션 매핑을 모두 마쳤습니다. 데카나브 카테터를 통해서 액티베이션 매핑을 시행했고, 액티베이션 매핑에서 이제 얼리스트 A를 보였던 그 위치에서 액티베이션이 가장 빠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볼테지 매핑을 시행하였고, 마찬가지로 이제 액티베이션 매핑과 볼테지 매핑을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볼테지가 낮은 부위가 있는데, 이전에 이제 어블레이션 했던 사이트일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런 볼테지 매핑이 그려졌습니다. RV 페이싱을 시작하면서 이제 데카나브를 움직이면서 얼리스트 A 사이트를 찾았고, 얼리스트 A는 이 액티베이션에서 빠른 부위 기준으로 해서 포스테로라테럴 부위에 가장 빠른 부위를 태깅한 부위를 중심으로 찾아서 어블레이션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어블레이션 카테터 포지션은 처음에 이쪽 부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에레오에서 보면 이제 트라커스피드 밸브 중심으로 해서 포스테로라테럴, 일단은 애뉴러스에 가까운데 프리월에 좀 가깝게, 프리월과 애뉴러스 사이에부터 시작해서 어블레이션을 시작하였습니다. RV 페이싱에서 이제 어블레이션 카테터 시그널을 보면 얼리스트 A 사이트가 보이는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어블레이션을 시작하였으나 델타 웨이브는 사라지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RV 페이싱을 시행하면서 얼리스트 A 사이트를 찾아서 어블레이션을 지속하였습니다. RV 페이싱을 지속하면서 이제 찾았을 때 어블레이션 시그널을 보면 약간 V와 A가 이제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약간 디플리케이션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제일 빠른 얼리스트 A처럼 보이지는 않고, 시그널이 약간 V와 A가 퓨전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이제 어블레이션 사이트를 찾지는 못했고,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10회, 15회 계속 시행을 하였지만 델타 웨이브는 켄트 블락은 계속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V 페이싱이
이외에 이제 array 페이싱도 시행하면서 어블레이션 사이트를 찾았고, 결론적으로는 액티베이션 사이트 주의를 해서 계속 페이싱을 하면서 시그널을 보면서 시행하였는데, array 페이싱을 했을 때도 AV가 퓨전되면서 제대로 된 그 액세서리 패스웨이 시그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array 페이싱에서 계속 델타 웨이브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때까지 어블레이션 22회를 시행하였지만 계속 델타 웨이브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래커 스피드 밸브 애뉴러스에 가깝게 7시 방향의 카테터를 위치하였을 때 어블레이션 시그널을 보면 홀리스트 A가 보이고 약간 액세서리 패스웨이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어블레이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사이너스 리듬 때의 시그널을 보면 이제 V 시그널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서피스 V에 비교해서 거의 온셋이거나 약간 정도 빠른 정도의 시그널을 볼 수 있습니다. 어블레이션을 시작하고 나서 한 5초 정도 지난 이후부터 켄트 블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터미네이션 사이트는 트래커 스피드 밸브 애뉴러스, 정확히 애뉴러스의 7시 방향이었고, LAO에서 애뉴러스 7시 방향이었고, 저희가 그 어블레이션 하는 사이트는 주로 이쪽 포스테리어 뿌리월 쪽에 계속 25회까지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였었습니다. 어블레이션 켄트 블락이 있고 나서 RVP 했을 때 V의 디소시에이션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25회, 26회 부스터 어블레이션을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토탈 어블레이션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액티베이션 맵에서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포스테리어 쪽에 어블레이션이 집중적으로 하였고, 이 부분에 이제 얼리스트 A가 시그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어블레이션을 계속 지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LAO 뷰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어블레이션을 하였는데, 결국은 이제 터미네이션 된 사이트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애뉴러스 7시 부분에서 터미네이션이 되었습니다. 라피드 애트리얼 페이싱에서 델타 웨이브는 계속 보이지 않아서 혼자 시술 마치고 나서 시행한 심정도에서 델타 웨이브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의 경우는 리드 케이스이고, 그리고 플로로스코피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두 가지의 이제 복잡한 면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에서 어블레이션을 할 때 조금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액세서리 패스웨이 사이트가 중요한데, 일단 저번 주에 발표했던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과 이제 동일하게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슬렌트하기 때문에 페이싱된 사이트에 따라서 이 시그널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되고, 따라서 이쪽에서 페이싱할 때와 이쪽에서 페이싱할 때와 VA 인터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VA가 이제 퓨전되는 페이싱에서는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찾을 가능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매뉴버를 통해서 다양한 위치에서 페이싱을 해서 AV 시그널을 분리시킨 다음에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찾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와 V의 그 스무스와 이제 오프닝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페이싱을 할 때 반대 이 그림과 이 그림은 V의 오프닝이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시그널에 따라서 위치가 어디 쪽으로 오프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미리 이제 예상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사실 저희 케이스에서 제가 이제 추가로 더 EGM을 못 따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추후에
드릴 건데, 저희도 이제 페이싱 위치를 다르게 하면서 디퍼런셜 매뉴버를 시행하였는데 제가 EGM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디퍼런셜하게 페이싱을 시행하였음에도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좀 못 찾은 것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어블레이션 한 병력도 있었고 해서 그 어블레이션이 사실 기록만 통해서는 어느 위치에 정확히 어블레이션 있고 스카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힘든 점이 있었다는 것이 환자 시술에 좀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환자가 이제 어블레이션을 이렇게 패스웨이 위쪽에 이전에 했었다면, 를 통해서 이쪽에 어블레이션 했었다면 원래는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통해서 디스탈 CS에서 가장 빠른 액티베이션을 보여야 되는 시그널이 이쪽에 블락이 되면서 거꾸로 이제 시그널이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도 있고, 따라서 어블레이션 된 스카를 통해서 그 시그널 자체가 얼리스트 A와 얼리스트 V의 오프닝 자체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에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RV 월 바이패스 트랙을 어블레이션 하는 것은 조금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마이트럴 밸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AV 그루브도 레프트 사이드보다 더 깊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 석세스풀 어블레이션 사이트는 이제 로컬 AV 인터벌이 짧은, 그러니까 델타 웨이브, 그러니까 노멀 사이너스 리듬에서 이제 봤을 때 델타 웨이브보다 한 18ms 정도 빠른 그런 V 일렉트로그램을 찾아서 어블레이션 사이트를 찾도록 돼 있고, 그리고 아트리알 쪽에서 어블레이션 사이트를 저희 케이스와 같이 찾을 수도 있지만, 이제 V 사이드로 카테터가 내려가서 그쪽에서 V 오프닝을 찾아서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EGM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추가로 PPT를 만들어서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네. 헤파린, 네, 좋습니다. 네.
네. 아 네. 스위스가